마치 용궁에서 식사하는 것 같이 해산물도 탑처럼 쌓여 있어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먹을 것에 진심인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강화도는 제가 캠핑과 트레킹을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의 입과 눈을 사로잡은 강화 맛집과 카페 5곳 소개할게요. 강화도 밑반찬 끝판왕 할머니의 손맛 석천돌솥밥입니다. 예약 시스템은 따로 없었고요. 전화로 예약하는 곳이에요. 메뉴는 영양돌솥밥 1가지 13,000원이었고요. 21가지 반찬과 생선구이 그리고 된장찌개에 영양돌솥밥까지 제법 사이즈가 큰 가자미 구이가 1인당 1마리씩 나왔고요. 된장찌개에 바지락, 야채, 두부 아낌없이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깔끔한 맛이었어요. 김치찜과 시래기 볶음도 맛있었고요. 오래된 깍두기로 만든 듯한 깍두기 조림도 군중내 없이 맛있었어요. 젓갈과 장아찌, 나물무침 등 어릴 때 시골에서 먹던 반찬들이 눈물나게 반갑더라고요. 소소한 반찬들이지만 요즘은 이런 옛날에 먹던 반찬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잘 없다 보니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사이로 단호박과 콩, 배추, 은행, 밤, 화려한 잡곡이 보입니다. 강화도 갯벌 햅쌀이라 그런지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진짜 밥만 먹어도 맛있는 맛집이에요. 강화도 가실 때 시골 할머니 밥상 생각나는 분이나 옛 반찬과 나물들 좋아하시는 분, 혹은 한정식 같이 한상 차림으로 푸짐하게 먹고 싶은 분들 꼭 한번 들러보세요. 노부부의 정성이 가득한 푸짐한 한상을 받고 나면 감동을 받아서인지 저는 한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두 번째, 강화도 여행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금문도 예약하기입니다. 이곳은 저의 중식당 원픽 맛집이고요. 여기 때문에라도 강화도 올만합니다. 메뉴 하나하나 다 맛있지만 특별합니다. 강화 백짬뽕이 가장 인기 메뉴인데요. 동백칼을 써서 국물 맛이 굉장히 시원했어요. 국물이 칼칼한데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아주 진해요. 조미료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잡으셨고 해산물은 맛이 섞이지 않도록 따로 데쳐서 올려낸다고 하니 정말 음식에 대한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탕수육 위에 강화도 순무를 탑처럼 쌓아주시는데 같이 먹으니 느끼하지 않은 데다가 샐러드 먹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순무에는 유자 소스가 곁들여져 있고요. 찍먹파에겐 죄송하지만 이곳은 부먹입니다. 간짜장은 강화도 송노란 고구마를 채 썰어 튀겨 탑을 쌓은 노란 색감에 압도되고요. 쑥이 들어간 초록초록한 면과 노란 고구마의 색감 대조가 비주얼부터 미쳤습니다. 양파를 오래 볶아내 카라멜라이징의 은근한 단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옵니다. 짜장면이 담백할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기름기가 많지 않은 정갈한 맛입니다. 모든 메뉴가 베스트라 여러 명 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눠 먹으면 좋은 곳. 혹시라도 예약 못하셨다면 테이크아웃으로 펜션에서라도 꼭 드셔보세요. 이곳은 무조건이에요. 강화도 깨끗하게 정비된 풍물시장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밴댕이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대부분 맛이 상향평준화되어 비슷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밴댕이회 좋아하시면 이곳 추천드릴게요. 제가 간 곳은 요세비네이고요. 밴댕이회, 무침, 구이 3가지가 같이 나오는 2인 세트가 3만원입니다. 주문 후 바로 회를 떠주시는데요. 가시 하나 없이 살만 쏙쏙 달인입니다. 신선하고 고소했어요. 식감은 전어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한 마리 통째로 먹는 한쌈, 그리고 이곳 양념 무침이 엄청 맛있었어요. 소스 비법 배우고 싶더라고요. 밴댕이 무침은 그냥 싸먹어도 맛있고요. 비벼 드시라고 이렇게 큰 양푼이도 주십니다. 양푼에 비비니까 진짜 전통시장 온 느낌 확 났어요. 구이도 2인분에 6마리, 튀기듯 구운 게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따뜻할 때 바로 먹으라고 주문하고 좀 뒤에 바로 구워서 나왔어요. 흰 쌀밥 위에 올려 비린맛 없는 따뜻한 생선구이는 잘 굽혀서 껍질까지 맛있었어요. 강화도 순무김치도 알싸하고 맛있었고요. 다른 반찬들도 다 괜찮았습니다. 1인 15,000원에 밴댕이 3종, 회, 무침, 구이 3가지 다 먹을 수 있어서 가성비 괜찮았고요. 무침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생선회 무침 좋아하시면 이곳 추천드릴게요. 1934년 설립하여 1958년에 폐업. 방치되어 있던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인천 강화 방직 공장이 레트로 감성이 그대로인 공장형 베이커리 카페로 변했습니다.
방직 공장 이외 4가구의 적상 가구까지 덧붙여 그 규모가 방대한데요. 조양방직은 이름도 건물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각종 골동품들로 가득 차 있어서 강화도 필수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작업 도구와 공구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카페 실내외 곳곳이 모두 포토존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은 레트로 물건들 구경하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카페 내부 역시 상당히 넓은데요. 들어가면 모든 곳이 포토존입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포토존. 아이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키즈존도 있고요. 놀이동산 같은 곳이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어요. 주말 이용객이 많아서 무료 주차가 힘들어 근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커피 가격이 좀 비싸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다 똑같이 7,000원이었고요. 빈티지한 멋이 살아있는 강화 조양방직. 커피만 마시기엔 좀 비싼 가격이지만 레트로 박물관에 온 기분으로 가신다면 만족스러우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강화도 향토 음식 적국갈비입니다. 향토 음식을 알리기 위해 강화군에서 제공하는 기본 레시피대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육수의 맛이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간 곳은 마니산 단골 식당이라고 하고요. 이곳은 수북히 올려주는 약선버섯과 직접 만드는 약숙두부로 유명한 곳이에요. 적국갈비 전골 2인 45,000원이었어요. 들어가는 버섯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요. 밑반찬은 총 8가지가 나왔습니다. 음식들이 담음새도 좋고 맛도 정갈했고요. 야채와 두부 그리고 핏물을 뺀 돼지갈비를 넣고 한 소끔 끓인 후 새우젓으로 간을 한 음식인데요. 국물 맛은 상상한 그 맛과 비슷했지만 야채 육수와 버섯 향이 올라오면서 훨씬 좋았습니다. 국물은 확실히 새우젓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함이 있었어요. 수북히 담아서 내오는 버섯 때문에 좀 더 푸짐해 보였고요. 감나무 버섯은 팽이버섯처럼 생긴 노란 버섯인데 팽이버섯과 비슷하지만 질기지 않은 식감. 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돼지고기 잡내 없이 깔끔한 맛이었어요. 삶아서 고기와 뼈도 잘 분리되고요. 숙향이 솔솔 올라오는 거친 두부도 매력 있습니다. 이곳 적국갈비의 특별한 점은 수북히 올라간 버섯에 있고요. 몸이 깨끗해지는 건강한 맛의 약숙 두부도 매력 있었어요.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역사 유적지가 있는 대표 여행지인데요. 여행 중에 밥을 잘 먹으면 기분 좋은 여행은 배가 되고 혹시 힘들었던 여행이라도 즐거운 여행으로 탈바꿈되기도 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강화도에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